고구려의 세왕이 된 해색주는 원래 성품이 어지러서 선정을 베풀었는데요. 왕이 된 후 자기 자식으로 태자를 바꾸지 않고 해우를 계속 태자 위에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업적은 남기지 못했는데요. 대위 4년째 되던 해 가을 7월 민중원에서 사냥을 하다가 석굴을 하나 발견하고는 내가 죽거든 반드시 이곳에 장사 지내고 절대로 능묘를 만들지 말라 라고 하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구려 백관들은 왕의 유명에 따라 민중원 석굴에 장사 지내고 묘호를 민중왕이라 했습니다. 민중왕의 위는 장성한 해우태자가 물려받았습니다. 해우왕은 즉위 초기에는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등 선정을 베풀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폭군으로 변합니다. 고동왕자를 죽게 한 원비를 미워하는 대신들과의 갈등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됩니다. 이때의 가락국, 즉 가야는 수로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가락국 구간의 신하들이 조회에서 수로왕에게 대왕께서 하늘의 명을 받고 우리 가락국을 다스리고 계시오나 아직 배필을 구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는 있으나 어머니가 없는 형태라서 나라가 완전치 못하다 할 것입니다. 이 모두 신들이 신하의 도리를 못다한 때문이니 신들이 대왕의 짝이 될 만한 좋은 처녀를 찾아보겠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로왕은 유천간은 구간 중 하나로 촌장에 해당되는데요. 유천간에게 그대는 가벼운 배와 준말을 가지고 도움 남쪽의 망산도로 가서 기다려라 하고 명했습니다. 또 신기관에게는 임금 수레를 끌고 유천간 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올 것이라는 얘기였는데요. 유천간과 신기관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채 왕명을 받들었습니다. 유천간과 신기관 일행이 망산도에 이르자 갑자기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 붉은 돛과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그 배가 망산도에 정박했는데 배에는 약 2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녀 1명에 그 기녀를 모시는 잉신 2명이 있었습니다. 잉신의 이름은 신보와 조광이었는데요. 신보의 아내 모정 그리고 조광의 아내 모량도 함께 타고 있었고 나머지는 비복이었습니다. 유천관과 신기관은 비녀를 가락국 궁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녀 일행은 평소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어찌 경솔히 따라갈 수 있겠느냐며 망설였고 왕께서 궁궐 서남쪽에 있는 산 밑으로 나피신다면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수로왕은 유사를 거느리고 궁궐 서남쪽 60보쯤 되는 곳의 산깃을 걸어가서 임시로 궁을 짓고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기녀는 별포진으로 갔고 높은 언덕에 올라서는 입고 있던 비단 옷을 벗어 나무에 걸고 산신령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비단 옷을 남기고 일행과 함께 수로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수로왕은 예를 갖추고 정중히 기녀를 맞이했고 기녀는 가지고 온 석탑과 금수, 능라, 옷가지, 금은, 주옥, 완기 등의 예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올해 나이 16세입니다. 본국에 있던 금년 5월에 우왕과 항우가 제게 아비와 어미가 어젯밤 같은 꿈을 꾸어 함께 황천상제를 보았구나.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락국 왕의 이름이 수로인데 하늘이 내려 왕이 되게 하셨으니 신성한 사람이다. 그러나 새로 나라를 세우고도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배필을 삼게 하라 라고 하시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너는 곧바로 부모와 작별하고 가락국을 찾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파도의 신이 노여워하여 실행치 못하고 돌아가서 부왕께 하려니 부왕께서는 파사석탑을 내주시며 싣고 가라 하셨습니다. 제가 부왕의 명을 받들어 석탑을 배에 싣고 다시 바다를 건넜는데
이제 바다가 잠잠하고 순풍이 불었으므로 하늘의 선도를 얻어 선한 얼굴로 감히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로왕은 아유타국으로 돌아가는 배사공 15명에게 한 사람당 쌀 10석, 호 30피를 주었습니다. 서기 48년 7월 말의 일로 고구려 해우왕 저기 원년이고 스라벌 유리왕 25년이며 백제다르왕 21년의 일이었습니다. 8월 1일 드디어 가락국 수로왕은 왕후와 수레에 나란히 앉아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왕후가 처음 해 안으로 들어온 것을 기출변이라 명명하고 비단 옷을 벗어 기도한 언덕을 능현이라 했으며 씻고 온 파사석탑은 왕후사터에 세워 왕후가 늘 기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구간의 이름을 아도는 아궁으로, 여도는 여해, 비도는 비장, 오도는 오상, 유수는 유공, 유처는 유덕, 신처는 신도로 고치고 오처는 오능으로, 신비는 음은 그냥 두고 글자만 바꾸어 신비로 바꾸었습니다. 또 이웃 서라벌의 직관을 따라서 각간, 아질간, 급간 등의 직을 새로 설치하고 그 아래의 관료는 중원, 주나라와 한나라의 제도를 섞어서 정했습니다. 그 얼마 후 태자 거등공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한편 고구려는 해우왕의 폭정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홍수가 나서 20비오 곳의 산에 산사태가 일어나자 백성들은 새 왕의 덕을 의심했습니다. 해우왕은 반란을 걱정했고 동료를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왕명에 따라 고구려 장수들이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의 땅을 습격했습니다. 이때의 한나라 요동태수는 채동이었는데요. 채동은 고구려가 쳐들어오자 사자를 보내 좋은 말로 해우왕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해우왕은 바로 군사를 불러들이고 한나라 요동태수 채동과 화친했습니다. 해우왕 4년이 되자 해우왕의 포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방석 대신 사람을 깔고 앉았고 베개 대신 사람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깔린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보다 못한 현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달려가서 왕으로서의 덕을 베풀라고 간곡히 간했습니다. 그러나 해우왕은 격분했고 직접 활을 들고 가난한 현신들을 모두 쏘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왕의 시종 두로는 자기 또한 그렇게 죽을 것을 걱정했고 나를 어루만지면 임금이고 나를 해치면 원수이다 라고 하고는 칼을 숨기고 갔고 해우왕이 자신을 깔고 앉았을 때 칼을 뽑아 왕을 죽였습니다. 고구려 대신들은 해우왕을 모본원에 장사 지내고 그 호를 모본왕이라 했습니다. 이때는 해우왕 6년 서기 53년 11월이었습니다. 이때의 고구려 태자는 모본왕의 아들 이기였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태자가 못나고 어리석다며 고추가 제사의 아들 궁을 새 왕에 옹립했습니다. 바로 국조왕인데요. 국조왕의 아버지 제사는 유리왕의 6째 아들입니다. 이때의 국조왕 나이 겨우 7살이었으므로 부여 사람인 태후가 수렴청정했습니다. 국조왕은 요서지방에 10성을 쌓아 한나라의 침범에 대비했고 자신의 성을 시조 주몽과 같은 고시로 했으며 각 부의 패자에게 있던 권력을 빼앗아 중앙집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라가 안정되자 국조왕 4년 서기 56년 가을 7월에 군사를 보내 동옥절을 쳐서 없애고 고구려 성읍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국경은 동해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서라벌에서는 4월에 용이 금성 우물에 나타나더니 폭우가 서북쪽에서 몰려왔고 5월에는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듬해 가을 9월에 유리왕이 갑자기 병들었습니다. 이에 유리왕은 탈에는 국척의 신분인데다 대신의 지위로 많은 공이 있으니 내가 죽거든 탈에로 하여금 대위에 서게 하라 라고 유언했고 겨울 10월에 붕어했습니다.
스라블 백료들은 왕을 사령원 안에 장사 지내고 62세의 탈해를 받들어 새 왕에 세웠습니다. 탈해왕은 지난날 그 자신에게 속아 집을 빼앗겼던 호공을 등용하여 대보로 삼았습니다. 탈해왕 3년 서기 59년 왕은 호공대부를 외국에 보내 우호를 맺었습니다. 외인들이 동쪽 해안을 자주 침략하여 백성이 불안에 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탈해왕 4년 8월 4일 호공대부는 금성 서쪽을 순행하다가 큰 빛이 시린 가운데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드리워져 있었고 구름 한가운데에 황금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나뭇가지에 걸려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는 흰달기 울고 있었는데요. 호공대부는 즉시 사람을 보내 탈해왕에게 구했습니다. 이에 탈해왕이 친히 숲으로 달려가 궤를 열었는데 궤 속에는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사내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탈해왕이 그 아이를 수레에 싣고 궁으로 돌아왔는데 새와 짐승이 서로 뒤따르며 즐겁게 울었다고 합니다. 왕은 그 아이가 금계에서 나왔다 하여 김씨성을 주고 이름을 알지라 지었습니다. 탈해왕은 신성한 아이 김알지를 태자로 삼고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때까지 탈해왕은 아들이 없었고 후에 아들 구추를 낳게 되는데요. 이 설화에 나타난 정황을 보면 탈해왕은 아들이 태어나자 왕위를 자기 자식에게 전하기 위해 호공과 짜고서 신성한 아이로 만든 것 아닐까라는 의심이 갑니다. 그 이듬해 가을 8월에는 백제의 팽창으로 밀려난 마한의 장수 맹수가 자기가 다스리는 보감성을 스스로 바치며 스라블에 항복해 왔습니다. 스라블은 보감성을 얻음으로써 백제와 직접 경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다르왕 또한 국토 확장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주변의 남아있던 마한을 마주치고 또 다른 작은 나라들을 쳐서 없앴으며 다르왕 36년 서기 63년 겨울 10월에는 낭자곡성 지금의 청주 부근까지 국토를 넓혔습니다. 이에 다르왕은 스라블에 사신을 보내 백제 땅이 된 낭자곡성에서 회담을 하자고 청했으나 스라블 탈해왕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르왕은 이듬해 가을에 크게 군사를 일으켜 스라블 와산성 지금의 보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백제군은 와산성이 튼실하고 군사가 강해서 함락이 여의치 않자 스라블 영토인 구양성으로 이동해서 성을 공격했는데요. 탈해왕은 기병 2천을 보내 구양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제 다르왕 37년이고 스라블 탈해왕 8년인 겨울 10월 백제군은 크게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백제 다르왕은 전략 요충지 와산성을 꼭 빼앗기 위해 다시 군사를 보내는데요. 이번에는 성을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백제군은 내친 김에 성새를 타고 스라블 땅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탈해왕이 보낸 스라블 구원군 1천이 백제군 본진과 마주치지 않도록 길을 돌아서 와산성에 도착했고 지키던 백제군을 모두 죽이고 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백제군은 돌아갈 길이 끊길 것을 염려하여 백제로 돌아갔습니다. 전투에 이기고도 성은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구려 국조왕 16년 서기 68년 가을 8월에 갈사왕의 손자 도두가 갈사국을 바치고 고구려에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국조왕은 도두에게 우태벼슬을 내리고 잘 살게 돌봐주었습니다. 그 얼마 후 국조왕은 관나부 패자 달가에게 명하여 그의 군사로 이웃 작은 조나국을 치게 했습니다. 달가는 조나국을 쳐서 크게 이기고 그 왕을 사로잡아 국조왕에게 바쳤습니다. 국조왕은 다시 환나부 패자 설류로 하여금 간나부와 군사를 합쳐 준하국을 치게 했습니다. 설류 또한 준하국과 싸워 이기고 그 왕자 얼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국조왕은 준하국을 준하부로 하고 왕자 얼음을 고추가로 삼아 준하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한편 스라블의 탈해왕은 알지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대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다르왕이 50년간 제위하고 붕어했고 다르왕의 원자 기루가 위를 계승했습니다.
기루왕은 다루왕 6년에 태자로 책봉되어 44년 만에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탈해왕 21년 가을, 서라불, 아찬, 길문이, 황산진, 지금의 양산 부근에서 가락국 군사와 싸워 이기고 포로 1천여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에 탈해왕은 길문의 벼슬을 아찬에서 파진찬으로 올려주었습니다. 탈해왕 23년 봄 2월 동쪽 하늘에 해성이 나타나고 서쪽 하늘에도 나타났으며 이듬해 4월에는 서라벌 경도에 큰 바람이 일어 금성 동문이 저절로 무너지더니 가을 8월에 탈해왕이 붕어했습니다. 서라벌 백관들은 탈해왕을 금성 북쪽 양정 언덕에 장사 지냈습니다. 서라벌 백관들은 탈해왕의 태자 알지도 옛 왕 유리왕의 태자 일성도 아닌 일성의 동생 파사를 받들어 새 왕에 옹립했습니다. 바로 파사 이사금입니다. 파사왕은 이웃 나라들과의 충돌을 피하며 뽕나무를 많이 심고 양잠을 장려하여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게 하는 데 정책을 집중했습니다. 백제 기루왕 또한 마찬가지로 내치에 집중하며 백성이 잘 살게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서라벌 파사왕 15년 서기 94년 봄 2월 군사를 강하게 키운 가야 수로왕은 군사를 보내 서라벌 마두성을 공격했습니다. 서라벌 땅으로 파도처럼 쳐들어간 가야군은 마두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라벌이 마두성을 높고 튼튼하게 보강해 놓아서 쉽게 함락할 수 없었습니다. 가락국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파사왕은 기런 아찬에게 군사 1천을 주어 구원을 보냈습니다. 기런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 앞에 다다랐고 가야군은 양쪽에서 협공을 받게 되자 싸움을 중단하고 황망히 철기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가을 7월 서라벌에서는 남쪽에서 큰 폭풍이 일어 북으로 나아가는데 금성 남쪽의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 가야국 군사가 서라벌 남쪽 변방의 고을을 습격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성의 성주 장세가 힘껏 막아서나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대로한 파사왕은 친히 군사 5천을 거느리고 가성으로 달려갔고 군사를 힘으로 번개처럼 쳐서 가야군에 함락된 가성을 되찾았습니다. 파사왕 18년 서기 97년 정월에 파사왕은 군사를 크게 일으켜 가야국을 정벌하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수로왕은 겁을 먹고 즉시 사신을 보내 사죄했고 파사왕은 엄히 경고하고 사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듬해는 서라벌과 백제의 자전천재로 나라가 크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백제에서는 한강에 2마리 용이 나타나더니 이런 소리로 콩이 얼어 죽고 큰 우박으로 농사를 망쳤습니다. 서라벌에서도 도읍에 큰 가뭄이 들었고 가을에는 우박으로 날아가던 새가 죽었으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민가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서기 102년 파사왕 23년에는 서라벌의 북쪽 속국 음접벌국 지금의 경주시 안강읍과 실집곡국 지금의 삼척 사이에 영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나라 왕은 서로 경계를 다투다가 결말이 나지 않자 파사왕을 찾아가서 판결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파사왕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국, 즉 가야 수로왕이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으니 그를 불러서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김수로왕이 응하여 서라벌 월성으로 왔고 파사왕은 육부에 명하여 수로왕에게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는 다 이찬이 주관하였는데 한기부만은 지위가 낮은 자를 보냈습니다. 수로왕이 분노하여 타말이라는 종에게 한기부주 보제를 죽이게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보제를 죽인 타말이는 음접벌국 임금인 타추간의 집으로 달아나 숨어 있었는데요. 파사왕이 사람을 풀어서 타추간의 집에서 타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타추간은 타마리를 내놓지 않았고 파사왕이 붕괴하여 군사로 음접벌국을 정벌했습니다. 그러자 타추간이 스스로 나와 항복했고 놀란 실직곡국 임금도 항복했으며 압덕국 지금의 경상시 임금도 무력감을 느꼈는지 스스로 항복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파사왕 25년 서기 104년 가을 7월 서라벌에 합병된 실직이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에 나섰습니다.
파사왕은 군사를 보내 평정했고 잔당을 잡아서 모두 남쪽 변경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듬 해에는 백제 기루왕이 사자를 보내 화평을 청해왔고 파사왕이 응해서 두 나라는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이때 고구려 국조왕은 한나라 요동 땅을 도모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국조왕의 친동생인 수성이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 땅으로 들어가서 요동 6현을 휩쓸었습니다. 한나라 요동태수 경기는 고구려군을 막지 못하자 요동과 현도 땅을 관할하는 유주자사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유주원병과 요동의 군사가 연합하여 고구려군을 공격했는데 고구려군은 수적인 열세로 인해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요동태수 경기는 장차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낼 일을 걱정했고 그래서 가을 9월에 고구려에 예속된 매긴을 쳐서 흩어버렸습니다. 서랍을 파사왕 27년 서기 106년 파사왕은 마두 성주로 하여금 가야를 정벌하게 했는데 4년 전의 일 탐하리가 한기 부주 보제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4년이 흐르도록 수로왕의 사과가 없자 군사를 보내 정벌했던 것 같습니다. 파사왕은 그 2년 뒤에는 속국으로 삼았던 비지국과 다벌국, 초팔국 등의 군사를 보내 굴복시키고 서라불에 합병시켰습니다. 파사왕 즉위 32년 서기 111년 여름 4월에 월성문이 저절로 무너지더니 이듬해 겨울 10월에 파사왕이 붕어했습니다. 서라불 대신들은 파사왕을 사령원 안에 장사 지냈고 적자 지마가 위를 물려받아 세왕이 되었습니다. 지마 이사금입니다. 지마왕의 어머니는 사성 부인이고 비는 엘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엘의 부인은 갈문왕인 마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제는 지마왕의 장인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듬해 2월 지마왕은 시조의 서당에 제사 지내고 왕이 되었음을 고한 후 조정을 정비하여 창령을 이찬으로 삼고 옥건을 파진찬으로 신건을 일일찬으로 순선을 급찬으로 삼았습니다. 3월이 되자 백제 기루왕이 사신을 보내 선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새왕의 즉위를 축하했습니다. 서라불이 작은 속국들을 속속들이 합병하며 땅을 넓혀가자 가야 수로왕은 가야국 또한 그 처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마왕 4년 서기 115년 2월에 군사를 일으켰고 서라불로 쳐들어갔습니다. 서라불 남쪽의 여러 성을 빼앗고 서라불군을 황산화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서라불 지마왕은 7월에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야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마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황산화를 건넜을 때 갈대밭에 숨어있던 가야군이 일제히 쏟아져 나와 습격했고 예상치 못한 습격에 놀라 지마왕은 군사를 돌려서 황망히 포위망을 뚫고 퇴각했습니다. 체면을 구긴 지마왕은 가야를 쳐서 아주 없애기로 하고 다시 가야 정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8월 장수에게 군사를 주어 보내 가야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정예로운 군사 1만을 거느리고 뒤따랐는데요. 서라불군은 거침없이 진격하여 가야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놀란 가야국 수로왕은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가야를 도와서 때마침 큰 비가 내렸고 오랫동안 그치지 않자 지마왕은 병사들이 병들 것을 걱정하여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습니다. 고구려 태조왕 68년 서기 120년 국조왕은 중원 한나라를 치기로 결심하고 속국 예맥과 군사를 합쳐 한나라 현도 땅을 공격했습니다. 고구려군은 화려성을 습격하여 빼앗고 지키는 군사를 두고 돌아갔습니다. 이듬해인 121년 태조왕 69년 봄 한나라 유주자사 풍한과 현도 태수 요광 그리고 요동태수 채풍이 연합하여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고구려가 화려성을 빼앗은 것에 대한 보복이었는데요. 그래서 한군은 고구려 속국인 예맥 임금을 죽이고 병졸과 군마, 재물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에 고구려 태조왕의 친동생인 수성은 장수에게 군사 3천을 내어주고 몰래 현도와 요동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군사 2천을 거느리고 한나라 대군이 쳐들어온 곳으로 갔습니다. 수성왕제는 한군 진중에 사자를 보내 거짓으로 항복을 청하여 풍환과 요광, 채풍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때 한나라 땅 현도와 여동으로 쳐들어간 고구려군 3천은 한나라 두 군을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그제야 속은 것을 알게 된 풍한과 요강, 채풍은 군사를 돌려 구원을 가려 했으나 이미 돌아가는 길목이 고구려 수성 왕제가 거느린 군사 2천에 의해 막힌 뒤였습니다.